네,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. 오늘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오셨습니다. 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올해 들어서 자연스럽게 증권가에서는 통신 산업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과 일본 모두 5G 관련해서 투자를 대규모로 늘리겠다 이런 부분이 포착이 되거든요. 그렇다면 미국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편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현재 통신 시장의 업계 분위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? 예. 네,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시장 현황을 좀 살펴보면 예. 대륙의 그 땅도 넓고 인구 수도 많기 때문에 중국, 인도에 의해서 가입자 수 세계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.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지금 4억 3,500만 명으로서 인구 1인당 평균 한 1.31대 정도 수준의 그런 가입자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. 현재 그 미국 시장 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는 버라이즌인데요. 약 1억 5,2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서 시장 점유율 34.9%를 차지하고 있고 2위는 AT&T로서 1억 4,700만 명의 가입자로 33.8%의 점유율, 그리고 네. 3위가 T모바일로서 17.5% 점유율, 그리고 4위가 스프린트인데 현재 지금 보면 2강, 이중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번에 뭐 다들 많이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네. 미국 연방법원이 이 3위 사업체인 T모바일과 4위 스프린트의 그 합병을 승인하는 판결을 했는데요. 두 회사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합병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고 2018년 세 번째 시도에서 합병에 성공하는 그런 서명을 했는데 미국 내 14개 주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예. 이에 소송이 진행됐는데 이제 1년여 만에 그 소송 결과 이 연방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하는 그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. 따라서 이거 합병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판결에 앞서 법무부는 이번 합병을 승인하면서 좀 독과점 우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스프린트의 자회사를 제3의 그런 사업자에게 넘겨라라고 요구했는데 여기서는 DC 네트워크라는 회사에 지금 넘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따라서 이 DC 네트워크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결국 이제 미국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이게 3강 체제로 재편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몇몇의 고비는 뭐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습니다. 3위 T모바일과 업계 4위 스프린트가 초대형 합병 승인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자 그렇다면은 이 합병 승인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5G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라는 조건 어느 정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조건 설명에 앞서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어서 지난 작년 그 4월에 버라이즌이 시카고에서 그 5G 상용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세계 두 번째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 나라인데요. 그렇지만 현재까지 그 투자는 크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인 그런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지역적인, 그러니까 일부 대도시로 한정적으로 서비스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서비스 이용에 매우 불편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또한 그 3위 업체와 4위 업체인 이 T모바일과 스프린트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5G 투자에 대해서는 약간 소극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번 양사 합병에도 이러한 불편한 서비스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합병 후 3년 내에 미국 인구 97%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좀 구축하라는 것이고 6년 내로는 이것이 이제 인구의 99%까지 좀 확대하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양사 같은 경우는 합병 이후에 3년간 요금을 동결하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지금 하고 있는데 또한 여기에 그 네트워크를 이제 보면 이제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이 네트워크 투자와 관련해서는 제4 이동통신 사업체로 이제 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DC 네트워크 역시도 초반에는 그 T모바일 망을 좀 사용할 수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체망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서 결국 이번 그 미국 통신 시장의 그런 합병 이후에는 5G 네트워크와 관련한 대대적인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
5G 통신 투자가 대규모로 집행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시사점 뭐가 있을까요? 예. 네, 일단 그 미국 통신 사업자, 그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네.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에 성공한 우리나라를 좀 주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. 현재 그 한국은 약 22만 개의 그런 5G 기지국을 구축을 했는데 네. 이 서비스 상용화가 뭐 착실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가입자도 상당히 빠르게 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통신 장비는 이미 이제 검증을 받은 것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따라서 그 국내 통신 장비가 미국 시장의 진출이 한층 더 수월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3강 체제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공격적인 저가 마케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에 그 미국 가입자들은 이런 공격적 마케팅의 그 수혜를 받으면서 수요가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또한 예상되는 네트워크 투자도 훨씬 더 크고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결국 뭐 결론적으로 보면 국내 장비 업체에 대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뭐 주식을 투자하시는 시청자라면 합병 법인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으로 이제 저가 공세를 해서 상대편의 그런 가입자를 뺏어올 계획이기 때문에 미국 통신사들도 이제 수익성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고려하시면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미국발 5G 모멘텀이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시장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일정 부분 파이만 좀 나눠 먹어도 그게 어디냐라는 흐름인데요. 올해 같은 경우에도 5G 우리나라 이 투자를 조금 더 강화하고 지속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포트 안에 통신주, 통신 섹터 이런 부분 잘 담아놓으시면 또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.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런 부분 뭐 지속적으로 뭐 확진자가 하루 만에 늘어났다 뭐 기준이 어떻냐 뭐 이런 흐름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흔들거렸습니다. 그런데 이게 또 스마트폰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이 부분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될 텐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제대로 될까요? 앞으로? 예. 뭐 지금 다른 산업에서도 사실 코로나19가 부정적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예. 뭐 스마트폰 산업 역시도 중국에서 생산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네. 최대 그 스마트폰 수요처도 중국이기 그렇죠. 때문에 예.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이제 2월 10일부터 사실 공장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. 공장 가동을 일부 지금 재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근로자가 전국적으로 흩어졌던 근로자들이 다 복귀는 하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 그 가동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합니다. 그 아무래도 체온 점검 설비라든지 좀 마스크를 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정상 가동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일단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 일단 글로벌 그 시장에서의 스마트폰 산업에서의 그런 플레이들의 점유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2019년 연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1위였고 하웨이가 2위였지만 직전 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만 좀 따지고 본다면 네. 애플이 그 신형 아이폰 판매 호주로서 다시 글로벌 1위에 지금 그런 위치를 되찾았습니다.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삼성전자, 그리고 하웨이, 그리고 이후에는 그 중국 업체들이 대거 순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 중에서 그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예. 애플이라든지 하웨이 그리고 다른 중국 업체들은 중국 생산이 그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팍스콘 외에 지금 포함해서 3개 기업에 지금 외주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그 아이폰, 아이패드, 노트북을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공장의 그런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아이폰 역시도 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생산도 뭐 차질이지만 여기에 그 물류라든지 그 기타 서비스들도 지금 차질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의 그런 스마트폰 수요 역시도 네. 위축될 수 있다라고 좀 전망되고 있는데요. 중국이 이제 수요가 위축되면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그 부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
국내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OLED 부품에 대한 수요도 동반 감소할 가능성 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폰 생산에 있어서는 작년 그 중국 해주 법인을 청산하면서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생산은 지금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. 이번에 그 새롭게 그 공개한 갤럭시 S20 같은 경우와 G 플립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프리미엄 제품인데 이 프리미엄 제품의 부품들 역시도 지금 대부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삼성전자는 좀 이렇게 사업적으로는 좀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만 그 반도체라든지 그 OLED 부분에서의 예상보다 좀 부진한 실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은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실적 불확실성이 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크고요. 그리고 글로벌하게 진행 중인 데이터 센터 건설의 수요 증가, 여기에 그 5G 산업 발전에 따른 수요 증가에서 본다면 큰 흐름은 역시 삼성전자 실적이 회복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성전자를 좀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코로나19가 스마트폰 산업에 미치는 영향 어쩔 수 없죠. 중국의 이게 중국 산업과 좀 밀접한 또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등에 업고 가는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. 삼성전자 궁금하실 테지만 1분기 실적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영향에 머물 것이다. 그래서 눌렸을 때 저점 매수의 기회 호기로 활용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.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.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어요. 고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